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주관사 선정 착수에 돌입하면서 이 상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간에는 기업 가치 10조 원을 목표로 상장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 상장할지, 해외 시장에 상장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통상 주관사 선정 이후 대개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 중에 상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상장 시점을 2027년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패션 업계 관계자들, 이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무신사는 그동안 패션 업계에서 볼 수 없는 공식으로 성장한 기업, 무신사는 패션의 쿠팡이라는 이제 좋은 평가들도 좀 많았는데요. 이들은 시장 전문가가 아닌 패션 업계 종사자이긴 하지만 이 무신사의 위상을 봤을 때 10조 원의 기업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무신사가 2023년 투자를 유치받을 때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3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2년 사이에 이 기업 가치가 거의 3배 가까이 뛰었다는 건데, 정말 무신사의 기업 가치를 이제 10조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같은 업종은 아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연간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사 10조 원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무신사의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무신사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성장해온 무신사이긴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아픈 손가락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무신사의 강점, 약점을 살펴봤으니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매길 때 실제로 동종 업계와 비교를 하는데, 무신사는 패션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특정 카테고리에 특화된 이 버티컬 플랫폼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의류업을 하는 기업과도 비교를 해보고, 또 해외에 상장한 플랫폼 기업들과도 비교를 하면서 이 무신사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라도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실적 추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연결 기준 2021년 매출이 4,600억 원 정도, 2022년 7천억 원, 2023년 거의 1조 원에 육박한 매출을 기록하고요. 지난해에는 1조 원을 가뿐히 넘기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패션 산업에서 비수기를 꼽히는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도 매출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다소 변동폭이 심한 편이긴 합니다. 2023년에는 8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또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지난 1분기 역시 17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2023년에 적자를 낸 이유들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당시에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급증을 했는데, 이 기간에 UI 개선 프로젝트 등 전면적인 디자인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신사의 지난 4년여간 실적, 특히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걸 볼 수 있죠. 특히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거둔 성장이라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다른 패션 기업들은 부진했고 플랫폼 기업들은 쓰러진 곳이 많았는데, 이 무신사는 정말 탄탄하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더 뜯어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건 역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뿐 아니라 이 오프라인 등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무신사의 매출은 크게 수수료 매출,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나뉩니다. 이 수수료 매출은 플랫폼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무신사 홈페이지나 앱 같은 온라인 공간에 입점한 고객사들이 의류 등을 이제 판매하면 이 판매분의 일정 수수료를 무신사가 수취하는 매출이 이제 수수료 매출인 거죠. 무신사의 가장 큰 매출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매출을 보면은 2021년 1,811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4년에 4,851억 원으로 거의 2.6배 넘게 매출이 급증했는데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품 매출, 그러니까 즉 무신사가 직접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사
사와서 이 판매하는 상품 매출이 높았지만 2022년부터는 이 매출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됐던 시기여서 그 수혜를 좀 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기에 입점하는 브랜드들의 수가 2021년에 6천여 개, 2022년에 7천여 개로 늘어났고 올해 기준으로는 1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입점 수가 늘어나면 거래액 자체도 증가하면서 이제 매출, 이 수수료 매출이 늘어났겠죠. 독보적인 패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무신사에 입점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무신사가 패션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이 강력해졌구나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키는 지난해 무신사에 입점을 했는데요. 이 국내 스포츠 시장은 그동안 이제 백화점과 이 로드샵이 양분해 왔기 때문에 이 나이키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들은 무신사에 입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점 커지는 무신사의 플랫폼 영향력에 나이키를 포함한 콧대 높은 이 스포츠 브랜드도 잇따라 입점을 하면서 사실상 국내 패션 플랫폼 1황이 됐다 이런 평가를 업계에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매출을 보면 또 하나 좀 특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수수료 매출은 2021년 대비 2024년에 거의 3배 가까이 뛰었는데 매출 비중이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39% 거의 매출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비중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좀 살펴보니 여기서 눈에 띄게 증가한 게 제품 매출인데요. 2021년에 870억 원 수준이었던 제품 매출이 지난해 3,382억 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비중도 19%에서 27%로 증가를 했고요. 매출 상승폭으로만 보면 제품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 제품 매출은 무신사가 직접 제조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이 무신사 스탠다드, 그러니까 무텐다드 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텐다드 브랜드는 2030 남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죠. 2021년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으로 오픈하면서 이 무텐다드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선 결과 이 매출이 매년 급성장했고 이제는 무신사의 새로운 주요 매출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무텐다드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신사의 플랫폼 영향력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 역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 패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통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는 대략적으로 옷 가격을 책정할 때 매출원가 곱하기 4배수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가 1만원짜리 티셔츠면 4만원은 판매해야 인건비 수수료 등등 떼주고 이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 무텐다드는 이 4배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선 무텐다드의 경우 무신사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경쟁사 대비 가격을 보다 더 저렴하게 옷 가격을 책정을 할 수 있겠죠. 옷 가격을 낮추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 수요는 몰리고 수요가 몰리면 대량 생산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으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또다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선구조를 만들어지면서 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무신사는 앞으로 더 무텐다드를 키워나가며 완전한 새로운 사업축으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오프라인 사업 확장을 기반으로 무텐다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2021년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는데 올해 7월 기준 28곳으로 매장 수를 크게 늘려가고 있고 중국, 도쿄 등에도 편집숍을 포함한 매장을 내면서 오프라인에도 점점 더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에 본격 진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무텐다드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성공으로 플랫폼 기업인 동시에 패션 의류 기업으로서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 무신사는 이렇게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 다각화를 위해 진출한 사업군 중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솔드아웃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무신사는 이 패션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021년 이 솔드아웃을 설립하면서 이 리셀 플랫폼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대주주인 크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크림보다 밀리고 있고 실적도 더 좋지 않습니다. 솔드아웃 설립 다음 연도인 22년 매출은 35억 원, 영업 손실은 427억 원, 2023년 매출 134억 원, 영업 손실 281억 원을 냈고요. 작년에도 1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신생 기업이라서 영업 손실을 낼 수는 있지만
매출 측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매출이 1200억 원에서 23년 1700억 원, 영업 손실은 408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내실을 갖춰가는 크림과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무신사 뷰티를 통해서 뷰티 사업에 진출을 하고 여성 의류 사업, 그다음에 뭐 가구 사업 진출을 위해서 29cm를 등을 인수를 하는 등 이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 손익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다고 업계에선 보는 중입니다. 오히려 좀 비용, 그러니까 광고비 이 부분에서 과도하게 광고 비용을 태우면서 비용을, 그러니까 영업 손익에 조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도죠. 또 두 번째 약점, 압도적으로 국내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99%에 달하는데요. 이 무신사가 기업가치 10조 원을 인정받기 위해선 국내 내수용 플랫폼이 아닌 해외에서도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회사 측은 해외 고객이 무신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구매를 할 때 나오는 수수료 매출은 국내 매출로 회계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99%는 아니다, 오해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역시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무신사가 해외 매출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뭐 이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무신사의 플랫폼 그리고 이제 무텐다드를 이제 좀 강점이라고 봤고 그 외에 사업의 부진 그리고 압도적으로 높은 국내 매출 비중이 약점이다라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무신사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될지, 정말 10조 원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동종업계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무신사는 패션 기업인 동시에 이 플랫폼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국내에서 패션 플랫폼 같은 마땅한 이제 플랫폼이 없어서 국내에선 패션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고 플랫폼 측면에서는 해외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는 동종업계의 PER 그리고 EV EBITDA, EV 세일즈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본격 비교를 하기 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무신사의 상장 예정 시점이 2026년, 2027년입니다. 기업 가치를 상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실적인데 이 무신사의 미래 실적, 그러니까 상장 예상 시점에 실적을 예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저희는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R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해 볼 텐데요. PER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해가지고 이제 시총이 몇 배냐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라고 하면 PER이 10배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국내에 상장한 패션 기업의 평균 PER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 PER과 무신사의 당기순이익을 곱해줄 건데요. 그러면 PER 방식으로 무신사의 기업 가치를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요 패션 기업들 뭐 LF나 뭐 신세계, 인터 이 등을 포함한 네 곳의 2024년 기준 PER입니다. 6배, 뭐 11.1배, 뭐 한섬 7.8배, FNF 6.6배인데 이 배수의 평균 배수는 7.9배입니다. 이 평균 PER에 무신사의 2024년 당기순이익 698억 원을 곱해주면 기업 가치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무신사의 2024년 당기순이익이 69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균 PER 7.9배에서 이 당기순이익을 구해주면은 5,514억 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이 10조 원은커녕 1조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사가 이 10조 원의 밸류를 인정받으려면은 PER이 약 143배가 적용돼야 할 정도로 이 PER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터무니없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패션 기업들은 내수 부진 영향으로 실적이 저조한 측면도 있고 또 무신사의 정말 강력한 강점은 플랫폼에 있기 때문에 이 국내 패션 기업만 비교하고 무신사의 온전한 기업 가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플랫폼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 EV EBITDA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EBITDA는 그 회사가 연간 창출하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주식 보상 비용 같은 이제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는 됐지만 실제 현금 지출되지 않은 항목들을 더해서 구해주고요.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기업 가치를 말합니다. 만약 에비타가 1조 원이다라고 하고 배수가 10배다라고 하면 이 기업 가치 EV는 10조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무신사의 에비타를 구한 다음 여기서 평균 플랫폼 기업들의 EV 에비타 평균 배수를 곱해서 무신사의 기업 가치를 산출해 줄 겁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 다시 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4년 무신사의 에비타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1970억 원인데 이 재무제표로는 이제 이 에비타라는 지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신사의 영업이익에서 뭐 감가상각비, 무현자산 상각비, 뭐 주식 보상 비용 등을 제가 일일이 다 더해 본 값이 이 1970억 원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평균 에비타, EV 에비타 배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기업군을 좀 보시면은 아소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패션 뷰티 기업, 온라인 플랫폼 기업, 부후도 영국에 본사를 둔 이제 온라인 패션 플랫폼 기업, 리볼브는 뭐 여성 패션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뭐 잘란도도 뭐 독일에 있는 이제 플랫폼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쿠팡 이제 제가 좀 다른 패션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신사는 이제 패션업계 이제 쿠팡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해서 이 쿠팡 기업도 이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들을 조금 적용을 해보니 평균 배수가 EV 에비타 배수가 25.3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쿠팡의 25.3배와 동일한 평균 배수가 25.3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이 에비타, 이 1970억 원에 25.3억 원을 이제 곱하면은 이 4조 9,841억 원이 산출이 됩니다. 아까 이 5천억 원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이 EV에서, 그러니까 이 EV, 그러니까 기업 가치 4조 9,841억 원에서 이 차입금을 빼줍니다. 이 부채를 빼주는 거죠. 근데 무신사의 경우는 차입금보다 보유 현금이 많은, 즉 순현금이 더 많은 기업이라서 오히려 이 플러스 순현금을 더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순현금을 EV에 더해줘야 하는데 이 722억 원을 더해주면 5조 563억 원의 값이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EV 에비타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무신사의 기업 가치를 5조 563억 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EV 세일즈라는 방법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일즈라는 거는 이제 매출을 의미합니다. EV 세일즈 방식은 무신사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영업이익 변동은 조금 있지만 매출 성장이 계속 이뤄지는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도 기업 가치를 산출해 볼 텐데 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의 작년 매출은 1조 2,427억 원입니다. 그리고 배수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비교 기업군을 볼 텐데 삼성증권의 지난 5월 리포트에서 비교한 이 기업군을 활용해 볼 텐데요. 여기서 뭐 조조타운 5.5, 뭐 메루카리 뭐 1.8, 쿠팡 1.2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평균 배수를 또 구하면은 1.68배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사의 2024년 매출 1조 2,427억 원에서 1.68배를 곱해주면 2조 877억 원, 그리고 EV 에비타 방식처럼 순현금 722억 원까지 더해주면 이제 최종 EV 세일즈로 산출한 기업 가치는 2조 1,599억 원이 산출이 됩니다. EV 에비타 방식의 PER이나 EV 세일즈 방식보다 훨씬 기업 가치가 높게 산출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조 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무신사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3조 5천억 원인데 그 가치보다는 또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4년 기준이기 때문에 상장 시점의 기업 가치를 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 가치로는 이 정도인데 10조 원 밸류 인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매출 파일을 굉장히 빠르게 좀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에비타, 그러니까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이 에비타를 크게 늘리는 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업활동 현금을 흐름을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무신사는 이제 과감하게 좀 투자, 그러니까 다양한 또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사업군에 투자를 이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물류 사업, 로지스트 사업에도 본격 뛰어들고 있고요. 앞서 살펴봤지만 해외 진출 등에도 이제 본격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실적, 내년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 이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이 10조 원 밸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누가 영상 제보로 돈 번다 그러면 에이 설마 했지? 근데 진짜 벌었어. 내가 지금 짧은 영상 하나 어딜 보내냐고? 머니캠 생각할 필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보내봐. 돈은 알아서 들어오니까. 제보도 네가, 수익도 네가. 야, 너도 벌 수 있어.